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 중에서 이 지수의 확장의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다뤄보려고 해요. 자, 근데 그 부분에서도 좀 간단하게만 다룰 거예요. 자, 근데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 우리 15페이지 유인물 15쪽에 보면 지수 법칙과 지수 확장을 총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쪽 한번 펴보세요. 자, 15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러한 표랑 그리고 왼쪽에 표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해요. 자, 왜 우리가 먼저 배우는 내용을 안 하고 왜 맨 마지막에 배우는 내용을 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다 똑같은 것들만 계속 다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이 지수 법칙을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자, 이번 내용만 빼고는, 자, 2번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내용만 제외하고는 다 계속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이 내용들을 계속 우리는 배우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얘네들을 확장시켜 볼 거예요. 이 지수 법칙을 지수로 확장시켜서 계속 할 거예요. 자, 근데 그 내용이 계속 결론은 다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고 계속 확장만 시켜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를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다 증명하고 설명하고 하다 보면 너무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수 법칙 전에 왼쪽 표에 보면 지수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부분은 작성하진 않았지만 자,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요. 자, 지수의 확장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자, 지수를 선생님이 확장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지수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잘 보세요. 자, A의 M 아니면 A의 N으로 놓을게요, 그냥. 자, A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놨을 때, 자,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숫자 있죠. 자, 이 숫자를 보고 우리는 A의 지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지수를 확장시킬 거예요, 확장. 자, 확장을 시킬 건데 어떻게 확장시키냐?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자, 중학교 때는 지수가, 이 아래쪽에 있는 지수가 조건이 있었어요. 자, 수의 가장 기본 체계인 자연수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자연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지수를 다뤘었어요. 이것은 중학교 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연수뿐만 아니라 정수도 되지 않을까? 정수 다음 수체계 뭐였죠? 유리수. 유리수 다음에 무리수, 그리고 무리수를 다 합치면 실수가 됐었죠. 자, 이런 경우에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정의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수를 확장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지수를 확장시킨다는 거는 이 자연수에 있던 거를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계속 확장시키겠다는 게 바로 지수의 확장 전체 내용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수를 확장시키면서 자연수는 1, 2, 3, 4.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빨간색으로 쓸게요. 죄송해요. 자, 이거를 1, 2, 3, 4. 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했고, 자, 정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라는 것은 어떤 수가 있냐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자, 유리수는 M분의 N 형태. M은 0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M과 N은 정수인 경우를 해당이 해요. 자, 이런 경우로 확장을 한번 시켜보고, 자, 마지막으로 실수를 할 때 무리수도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실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실수는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확장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을 한번 더 큰 범위에서 다뤄보기로 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수 법칙을 확장시킬 거예요. 지수 법칙도 마찬가지로. 자, 지수 법칙을 점점 넓혀 볼 거예요. 자, 한번 선생님과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로 계속 범위를,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건들이 넓어졌죠. 그쵸? 그래서 수체계가 이렇게 넓어지게 돼요. 자, 수체계가 넓어지고 있는데, 자, 수체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오른쪽에 있는 거 잘 볼게요. 이거 중요해요. 자, 오른쪽에 보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자, 이 밑이라는 것은, 자, 여기 이 부분을 해당해요. A, B. 이것을 우리는 밑이라고 해요. 자, 근데 그 밑에 해당되는 조건은 실수였어요.
그쵸? 가장 중학교 때 배웠던 수체계 중에 가장 큰 수체계였죠. 그쵸? 자, 그러면 실수라는 수를 썼는데, 자, 두 번째 거 살펴볼게요. 실수에서 0을 제외시킨 상태예요. 그러면 조금 더 위에보다 아래가 더 좁아졌죠, 범위가. 맞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서 0이 아닌 것만 했는데, 자, 유리수로 넘어가면서 양수와 양수인형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맞아요? 여기서도 위에랑 똑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일반적으로 축소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축소가 되는 모양임을 알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수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이번 단원, 이 소단원, 지수의 확장과 지수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자, 지수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즉 지수의 수체계가 확장될수록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로 넘어갈수록 이 조건들이 조금씩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실수까지로 넘어가면 쓸 수 있는 조건들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쓸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우리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할 건 딱히 없지만 정리할 사람 있으면 정리하셔도 되지만 이 부분 굳이 안 적어도 되고요. 만약 적을 거면 이 두 부분만 적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우리 지수법칙에 대해서 배우려고 할 건데요. 자, 지수법칙에서 지수가 정수인 경우를 배울 건데, 자, 그러면 지수가 정수인 경우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수가 정수인 경우, 즉 정수는 자연수와 0,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정수는, 자, 정수라는 거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자, 그거 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어떻게 볼 거냐면 마이너스 2 정수 맞죠? 자, 마이너스 1 정수죠. 0 정수, 1 2. 자, 이런 것들은 다 정수였어요. 그쵸? 자, 근데 이 1과 2, 1, 2, 3, 4, 5, 6, 7, 8, 9. 자, 이런 수를 합쳐서 자연수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는 양의 정수라고도 했었죠. 자, 이거 적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도 나섰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 있는 부분 있죠. 자, 오른쪽이 양의 정수니까 왼쪽 부분은 음의 정수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는 이 0. 이렇게 해서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어요. 이 정수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있죠. 이 자연수인 부분. 자, 이거는 중학교 때 이미 증명을 끝내놨어요. 사실 증명까지 한 건 아니고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성립한다고 보이긴 한 거지만, 자, 자연수인 경우는 성립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일 정수는 0과 음의 정수에 대해서만 확인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0과 음의 정수에 대해서만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봤는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할 게 더 있어요. 뭐냐면, 자, 이 정의에 대한 아이디어예요. 자, 사실 정의라는 거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A0의 실제 정의는 이거예요 하고 딱 줘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그냥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A0를 어떻게 정의를 해줘야 가장 합리적인가?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정의할 건데, 얘를 10으로 놔도 되고, 100으로 놔도 되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가장 합리적인 의심은 뭐냐면, 자,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도 지수법칙이 성립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냐. 자, A의 M과 AN을 곱했어요. 자, 곱한 경우는 A의 M 플러스 N이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을 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M과 N은 자연수인 경우에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정수까지 확정했을 때 아직 모르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0이라는 애를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에 M 대신에 0을 넣으면 여기도 0이 들어가죠. 맞아요? 자, 그러면 0 플러스 n이니까 이 값은 a의 n제곱이 되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a n제곱이 있으니까 똑같은 걸 없애주면 여기 1이 남죠. 곱했을 때는 1이 남아요. 나눠주니까. 그러면 A0를 1로 두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지우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 바로 이 0인 경우에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가정이냐면, 자, m이 0일 때 a의 m, a의 n은 a의 m 플러스 n이 성립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참고로 이건 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A0가 어떻게 되는지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이 정의를 제대로 해주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지수법칙이 성립하게끔 했으면, 자, m이 0이니까 아까 했던 대로 여기와 여기에 0을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a의 m 대신에 제로를 써줄게요. 그래서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그쵸? 그럼 여기 그대로 성립하니까 a의 0, 그 다음에 플러스 n 제곱.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자, a의 0 플러스 n이니까 그러면 그냥 a의 n이라고 써줘도 되겠죠? 맞아요? 그럼 자, 여기 맨 왼쪽과 맨 오른쪽만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양변을 뭘로 나누면 깔끔하게 나눠질까요? 그쵸? 저는 지금 이 값이 궁금해요. 자, 근데 여기에 a n제곱이 추가가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곱하기를 없애주기 위해선 뭐 해주면 되죠? 나눠주면 돼요. 맞아요? 자, 더하기를 없애기 위해서 빼기를 해주고, 빼기를 없애기 위해서 더하기를 해주고, 곱하기를 없애기 위해선 나누기를 해주고, 나누기를 없애려면 곱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럼 양변을 a의 n제곱으로 깔끔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을. 됐죠? 자, 그럼 나눠주면, 자, 이 값 사라지죠? 이 값 사라지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얻을 수 있는 결론은 a0는 어떤 값을 얻느냐면, 자, 같은 수에서 같은 수를 나눴어요. 5 나누기 5, 1이죠. 10 나누기 10, 1이죠. 100 나누기 100, 1이죠. 그래서 같은 수에서 같은 수를 나누니까 1. 자,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는 A0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즉, A0를 정의할 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A0를 1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자, 지금 적은 이 내용은 증명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정의를 한번 해본 거고 합리적 의심을 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해 본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지금 a의 마이너스 n제곱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것도 정의를 해줄 건데,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이 내용을 다루는 것 전에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적지 마세요. 자,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자, a의 m, a의 n이라고 주어졌을 때, 자, 두 수를 곱했을 때 a의 m 플러스 n. 이렇게 지수 법칙이 성립했었죠. 맞아요? 자, 근데 선생님은 지금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한번 마이너스 n제곱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 부분도 마이너스 n제곱이 되죠. 맞아요? 그럼 이거 한번 다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자, 여기를 마이너스 n제곱으로 놔볼게요. 자,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n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n 플러스 n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그쵸, 여기 계산해주면 a의 제로가 돼요. 근데 a의 제로 방금 했죠. a의 제로는 1이에요. 그래서 얘의 값이 1이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은 이 양끝에만 볼게요. 양끝만 비교했을 때 a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a n제곱은 1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값이 궁금해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a n제곱을 없애줘야겠죠. 자, 그럼 아까 했던 그대로 해서 없앨 거예요. 여기도 없앨 때 a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 결론은 a 마이너스 n제곱은 1 나누기 a n제곱, 즉 a n분의 1이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자, 이게 우리가 할 아이디어예요. 알겠죠? 그럼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처럼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또 어떤 걸 할 거냐면 합리적인 이런 가정을 해서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가정을 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쓸 가정은 뭐냐면, 자, 이 부분이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자, m이 마이너스 n일 때, 아까 했던 그대로예요. 자, 저기 있는 것처럼 지수 법칙이 성립하느냐. 자, 이것이 성립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 자, 그럼 이렇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m 대신에 그대로 마이너스 n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자, 잘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n 그대로 대입, 여기 마이너스 n 그대로 대입. 그럼 a에 저기 마이너스 n, 그쵸? 자, 그 다음에 an. 이것은 a에 여기 그대로 대입,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 돼요. 그쵸? 지금 여기에 대입해 준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볼게요. a 마이너스 n 플러스 n 계산하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a에 제로가 나오죠. 자, 근데 a의 제로가 어떤 값을 갖냐면, 자, 1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스타라고 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도 1이 되고, 이 근거는 뭐냐면, 자, 스타라는 것 때문에 여기가 1이 되죠. 맞아요? 여기 살짝 위에다 쓸게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양 끝에만 볼게요. 자, a-n제곱 곱하기 a-n제곱은 1이 돼요. 자,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쌤이 궁금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오른쪽을 없애야겠죠. 자, 그럼 여기 생겼던 게 곱하기니까 곱하기를 없애려면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똑같이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럼 어떤 값이 나오냐면, 잘 보세요.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것은, 자, 이거 다시 쓰면 1 나누기 a의 n제곱이죠. 자, 여기 나누기 하고 뒤에 어떤 수가 있으면 1 곱하기 이렇게 써도 되죠.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면 어떤 값을 얻냐? a의 n분의 1이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됐나요? 어때요? 할만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정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여기 밑 조건 잘 보세요. 자, 조건은 a가 0이 아니고 n이 양의 정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해당이 돼요. 자, 그 이유는 0이 아니라는 건 넣은 이유는 뭐냐면, 자, 만약에 여기 0이 들어가면 여기 0 되죠. 여기가 0 되죠, 아래가. 그럼 0분의 1 꼴이 나오기 때문에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하나 추가돼요.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거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a0는 1이다. 그쵸?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자,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유심히 기억해 주길 바래요. 이 내용은 중요하고 앞으로도 자주 쓰일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 왼쪽부터 해서 여기까지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자, 문제 다 풀어 보았나요? 자, 이번에는 자, 왼쪽에 있는 이 개념 있잖아요. 아까 오른쪽 아래에 있던 내용. 자, 이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예제 1번을 한번 선생님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 2, 3, 4번이 있는데 이거 차근차근 선생님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0의 0제곱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자, 보면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만 있으면, 자, 이 조건만 있으면 바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가 있죠. 자, 여기 10은 0이에요, 아니에요? 0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첫 번째 내용 그대로 써줘도 되겠네요. 자,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다. 맞아요?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그걸 그대로 이용해줘서 1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해당되는 부분이 0이에요, 아니에요? 자, 0이 아니죠, 이 부분이.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내용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쵸? 자, 이 첫 번째 내용 그대로 써주면 0이 아니니까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에요. 대신 0이 아닌 경우.
됐죠? 자, 이 두 문제는 상당히 쉽죠? 자,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도 먼저 이 미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0이 아닌 걸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2번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음수가 있을 때, 저기 음수가 있으면 이 음수를 없애고 밑으로 내려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음수가 있을 때 음수를 없애고 밑으로 내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자, 음수 없애고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3의 4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3의 4제곱 계산해 볼게요. 3의 4제곱은 3을 4번 곱한 거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9, 81 그래서 81분의 1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미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0이 아닌 걸 먼저 확인을 했죠. 자, 그쵸? 자,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이 음수가 있을 때 이 음수를 제거하고 밑으로 내릴 거예요. 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음수 제거하면 자, 마이너스 7의 세제곱만 남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자, 마이너스만 따로 빼서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불편하면 그냥 그대로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자, 마이너스 7을 3번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분의 1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7 곱하기 7은 49가 되죠. 이 곱하면 49. 여기에 이제 추가로 7을 더 곱해줘야 돼요. 그쵸? 그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3되고 여기가 6되죠. 그 다음에 7, 4, 28이니까 여기가 4,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분모에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343 그리고 분자는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답을 적어줄 때는 마이너스 343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예제 1번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예제 1번 문제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문제 1번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1번 정리하고 문제 1번도 다 풀어봤나요? 자, 그럼 이 문제 1번 선생님과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이 미체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마이너스 5는 일단 0이 아니죠.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것처럼 1로 놓고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하면 자,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루트 2 0이 아니죠. 자, 그럼 0이 아닌 어떤 수?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여기서도 그냥 1이라고 적어주면 상관이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먼저 이 미치의 조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일단 이 값은 0이 아니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음수가 있을 때 플러스로 바꿔주고 밑으로 내려주면 된다 했죠.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바꿔주냐? 자, 플러스로 바꿔주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그쵸? 자, 3의 제곱 계산하면 얼마예요? 9죠. 그래서 9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자, 미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0이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 음수를 플러스로 바꿔준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주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이 마이너스 2 세제곱분의 1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제가 계산해주면 끝이 납니다. 자, 이거 쭉 풀어줘도 되고 아니면 이 마이너스가 홀수번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 2의 세제곱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러면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분의 1 그래서 즉 마이너스 8분의 1이 된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을 때 플러스로 바꾸고 밑으로 내려준다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플러스로 바꾸고 역수를 취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어떤 말이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7분의 3에 그리고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것도 간단하게 해줄 건데, 자, 여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해주니까 3과 7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3분의 7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어떤 값이 되냐면, 자, 여기서 제곱해주니까 9분의 49라는 값을 얻게 돼요. 이해됐어요? 자, 이 내용인데 여러분 혹시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문제 1번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우리는 오늘 배운 내용이 0이나 음의 정수인 경우에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지수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수 법칙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법칙 증명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예제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어주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